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요, 이 지점에서 좀 올라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버티지 못하고 보면은 여기서 하락이 났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여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점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그죠? RSI의 고점은 계속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자꾸 이제 걸림돌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사실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올라가 주면 되게 기분이 좋았지만 그렇게는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또 보면은 알트들이 생각보다 이제 기세가 좀 많이 꺾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락장이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자꾸 이제 밤잠을 설치셨을 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빨리 올려드리려고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주봉을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봉도 같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 7일 이동평균선을 아직까지는 하방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하방 이탈을 했을 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요때였죠. 그리고 빠르게 바이낸스 퍼드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밀어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휩쓸어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37,250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된다면 요 밑에를 봐야 되기 때문에 36,500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별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 조정이 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쨌든 좀 다 끄고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사실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주 동안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다 켜고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사실 얘는 이 지점에서 많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25,000부터 한 3만 달러대 구간에서 많은 리테스트를 거쳤어요. 리테스트를 거치고 리테스트에서 자꾸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얘가 이제 이 지점에 보면은 이 매물대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매물대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처음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짐으로써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에서의 저항이 점점 이 매물대가 얇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딱 도달했을 때 얘네들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어쨌든 올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얘도 힘이 좋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이 와도 다시 한번 빠르게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주봉의 7일선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35,000으로 잡혀요. 그래서 35,500까지도 뭐 열어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다가, 근데 거기까지는 뭔가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36,500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동평균선을 좀 끄고 이 저점에서 이러한 꼬리나 이런 것들 연결을 해봤을 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 연결하면은 이 지점을 휩소라고 봤을 때는 한 이런 정도 지점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좀 수렴해서 횡보를 그냥 연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하단부를 와도 36,500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이렇게 올리면 뭐 이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다른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알트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상승을 안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바심이 날 뿐이지, 사실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엑시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좀 좋은 호재도 나오고 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호재가 없이도 장이 좋아져서 올라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그냥 눌림목을 나올 때가 됐다 정도만 해석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락 다이버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현금 비중 정도는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구간들 있죠. 오면은 매수하면 돼요. 분할 매수로. 전혀 어려울 거 없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현금 비중을 놔둔 거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찝어드린 것들 있잖아요. 뭐 엑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애들은 또 잘 가서 나름 그래도 선방했죠. 그리고 엑시까지도 많이 수익을 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익절 좀 하면서, 그러니까 분할 익절이죠. 분할 익절 좀 하면서 현금 들고 있다가, 그죠?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 이런 애들이. 아니면 뭐 다른 애들도 해도 되고요. 비트 이더 이런 애들 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대신에 잡코인은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낼 것도 없다 사실. 이래서 그죠?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해라고 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느꼈으니까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잘 대비를 해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감기가 심해져서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목소리가 좀 변화가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하긴 해요. 지금 코가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포물선 신호라는 게 떴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 지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얘가 이제 초록색 선이고, 여기서 돌파를 하면 이 초록색 지점이 되고, 여기서 돌파를 하면 이 지점이 됐고, 여기서 지금 돌파를 했는데 이 지점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가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본격적으로 강세장을 돌입하기 전에 나오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눌림들에 우리가 자신 있게는 보되 생각보다 밑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보는 그런 정도만 하고, 만약에 설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오지 않더라도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여유롭게. 우리가 굳이 쫓기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아서 얘네들이 하게끔, 운전수들이 알아서 하게끔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특이점이 있는 곳이 항상 이런 데죠. 48,500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걸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몸통과 꼬리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보통 한 4만에서 5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는 자리가 4만에서 5만의 이제 저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미니 불장이라는 걸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고점이라고 많이 예측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또 돌파를 한다 하면은 6만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긴 해요. 근데 항상 이런 거에는 우리가 이제 예외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덜 가서 떨어지든 아니면 더 가서 떨어지든 아예 자리를 안 주듯이 계속 올라버리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가능성은 뭘 해야 된다?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염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할 때 올매도를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100% 확신해가지고 올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면 다행인데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간다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예외가 나왔을 때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손가락만 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포물선 지표나 이런 신호들이 포물선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컨트에서 좋은 지표를 줬는데요. 보면은 신탁하고 ETF 펀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관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23년 11월에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되게 좋은 신호예요. 사실 이게 때마침 어떤 신호였냐면,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의 이 사토시 마켓에서 바닥 부근에서 반등을 하게 된 그런 시점과 맞물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알트장이 왔을 때도 기관들이 같이 순환매를 뛸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된다라는 건 결국 이제 비트코인만 가지고 시장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까지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그죠? 그래, 아셔야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별 움직임이 없을 수 있고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들이 떠나지 않고 매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집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아시겠죠? 뭘 잘 봐야 된다?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보시면 이게 변동성 지표인데요. 변동성이 생각보다 별로 없죠, 지금 지점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가 이런 지점이라서 변동성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이 85,000, 75,000을 자꾸 미는데요. 보면은 1년 전에 제가 이 차트를 공유했을 때를 기억하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비웃었고, 그때는 비트코인의 바닥이었다. 내 말이 이번도 맞을 거니까 잘 들어라 이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 차트 패턴이 마음에 들긴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이긴 하고 한데,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럼 역헤드 숄더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올라가는 각도나 이런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있으면
누르시면 이 소식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텔레그램까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공개 브리핑방 텔레그램까지 오면은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항상 유튜브 텔레그램에 올라오는 저의 모든 소식들을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텔레그램까지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트가 되게 예쁘죠? 예쁩니다. 왜? 원래 우리가 이게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우울한 거 나오고 막 그럴 때 이거 정말 진짜 언제 끝날까 이랬는데 어느덧 이 기간이 끝나니까 희망의 기간이 온대요. 조금 있으면. 그죠? 여기에 왔대요. 지금 비트코인이 희망 호프 구간에 왔대요. 그럼 이제 뭐 옵티미즘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빌리프 트레일죠? 유토피아 이건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도 뭐 기간 조정이 있을 테고 이 지점에서도 조정이 좀 있을 텐데 여기에 자리는 보통 뭐 56,000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68,000이랑 84,000 사이니까 아까 이제 그 트위터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의 관점과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됐든지 이 비트코인이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높은 지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저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알트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정말 희망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좀 올랐다가 조정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왜냐?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엔트풀하고 반감기 앞두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채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여기 채굴 난이도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고 비트가 수요가 높다는 건 비트가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얘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더에도 가격이 오를 것이고 아까 기관들 관심 보셨죠? 그 다음에 알트들도 뭐다 관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오르고 희소성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나 보신대요. 비트코인 형님 먼저 가시고 이더리움 형님 가시고 알트 메이저 형님 가시고 내 거 가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뭐라 그랬죠? 비트 이더 메이저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그냥 가는 동안 내 번호표 순서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얘 가고 쟤 가고 쟤 가고 쟤 가면 내 거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 USDT라든지 아니면 뭐 USDC라든지 아니면 뭐 BUSD라든지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지 않는데 자꾸 오르는 게 좀 걸린다.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좀 찝찝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8월에서 10월까지는 이게 거래소를 입금한 스테이블 코인이 연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USDT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올타임 하이를 찍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비트가 올라주는 건 굉장히 뭐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토큰 증권에 대해서 장내 시장에 대한 개설 승인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인데 금융위의 최종 승인이 나면 토큰 투자계약 증권, 그 다음에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지지만 6개월가량 소요되는 한국거래소 상장 절차를 고려하면 시장 개설 후에 실제 거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방향성이 ETF랑 똑같아요. 뭐다? 그냥 시간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라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큰으로 이룰 수 있는 토큰 증권, 자산의 토큰화 뭐 이런 것들처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생활을 바꾸고 그 중에서 특히 금융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이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기술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는 IT처럼 어마어마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고르이사 박경철 님이죠. 그분에 대해서 많이 뜨던데 요즘에 W를 찾아서 자, W가 뭐냐면 W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
혁명적인 것 W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간, 천재들,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W를 알아볼 수 있는 0.9%의 사람이 되자라는 게 이제 그분의 강연의 요지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바뀌고 있어요. 닷컴 버블 때도 뭐죠? 뭐뭐 땡땡닷컴, 뭐뭐닷컴, 뭐 땡닷컴 뭐 이런 것들은 사장됐지만 이 닷컴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남아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고 빠르게 투자하고 그리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옥석 가리기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잘 버텨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냥 내가 당장 어떤 코인 사서 오르고 하는 게 좋지만 그것도 좋죠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드리잖아요 어떤 코인이 좋고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정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왜 될 만한 시장인가 그리고 어떤 분야가 향후에 매서대션 그러니까 대량 채택이 되면서 엄청난 그 시너지를 받으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을 그러니까 그냥 저도 사실 편해요. 이거 당장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좀 오를 것 같고 이거 좀 괜찮고 비트코인 뭐 이때 보면 좀 사면 괜찮고 이런 거 얘기하면요 편해요. 저도 공부 따로 안 해서 편하거든요. 근데 저도 왜 자꾸 공부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이길 만한 W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나 같은 애들 있잖아요. 루나 같은 애들 저번 그 상승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 루나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그 루나 홀더에게는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해줬던 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정말 이 W가 무엇인가 그죠? 코인 안에서의 W는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 쉬운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차트 보고 분석하고 코인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해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엑시도 제가 호재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엑시가 차트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우연찮게 호재가 터지면서 더 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코인 안에서의 W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시다가 좀 이런 W를 좀 찾고 싶은데 좀 힘들다. 영상을 봐도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제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의 경우는 보시면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픽을 별로 안 내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하락 다이버전스 때문에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기존에 있던 뭐 샌드박스나 뭐 더그래프나 이런 애들을 잘 들고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픽을 좀 덜 냈는데 일단은 비트가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알트도 조정을 마치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눌림목을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좀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멤버십과 별도의 방이지만 멤버십처럼 운영이 되는 선물방이 있어요. 선물방도 역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다가 좀 힘들고 뭔가 좀 많이 읽고 이러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선물방에 문의를 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